안녕하세요. 책 속의 행복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시부사와 에이치 일본 자본주의의 설계자. 시부사와 에이치, 어쩌면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일본 만행권의 표지 모델이 바뀌었거든요. 바로 그 표지 모델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최고액권 5만 원짜리 표지 모델 신사임당 안 바뀌셨잖아요.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전엔 딴 사람이었다는 얘기인데 왜 얘네들은 자주 바꿀까? 세 번째입니다. 제일 처음에 성덕태자, 그 다음에 후쿠자와 유키치, 그리고 작년에 시부사 에이치로 바뀌었죠. 왜 바꾸는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은 바꿉니다. 1964년도가 도쿄올림픽이었어요. 그때가 일본이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다시 막 부흥하던 시기였고, 소위 말하는 일본의 재건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일본 역사에서 봤을 때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시기가 언제냐? 그게 대충 한 620년 플러스 마이너스에 등장했던 성덕태자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덕태자였었죠. 1970년대 들어서서는 일본이 거의 넘버 2의 국가로 부상을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이 기사에 쓴 게 있는데요. 1972년부터 미국에 이어가지고 세계 총생산 제2등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이 당시에 제가 CJ에서 영화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영화 시장을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헐리우드에서는 세계 영화 시장을 분석할 때 아시아 시장을 말할 때 일본을 빼놓고 호주를 넣었었어요. 그만큼 일본은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봐야 된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일본은 컸다는 거죠.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있다. 이 당시에는요, 전 세계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3분의 1은 미국, 6분의 1이 일본, 이래가지고 두 나라가 절반을 차지했었고요. 우리나라는 대충 일본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못했던 시절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이런 시절에 일본에서 필요한 정신은 누구냐? 과거에 더 이상 성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을 갖다가 뭔가 글로벌리 좀 더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시아급이 아니야.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탈아론을 주장했던 후쿠자와 유키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학문을 권함이라는 컨셉도 있지만 이런 컨셉도 같이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 후쿠자와 유키치 갖다가 썼던 거죠.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0년부터 맞이한 그 불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10년 간다, 그러더니 20년, 20년 간다, 30년, 점점 잃어버리는 그 일본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일본이 바뀌어야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를 갖다가 필요로 하느냐? 결국은 산업, 부국. 하지만 무작정 부가 아니라 깨끗한 부. 이러한 그 인더스트리얼 마인드, 이러한 그 부국강병 마인드인데 깨끗한 부의 마인드가 다시 필요하다. 그랬을 때 다시 소환한 사람이 시부사 에이치인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부사 에이치를 알게 된 것은 조금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이 한참 이 전 세계를 벤치마킹 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CCTV에서 대구 굴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불과 석 달 있다가 EBS에서 바로 똑같은 제목의 장학부터 나옵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이 사실 지금은 다시 넘버 2 자리를 노리고 있지만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죠. 최근 200년 빼놓고는 거의 전 세계를 호령했다고 해도 거짓은 아닙니다. 사실 서양이 뜨게 된 것은 콜럼부스가 1492년, 그 이후나 서양이지 그 전까지는 중국이 당연히 막강했죠. 이 잘 나갔던 중국이 우리가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대구 굴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잘 나가던 순으로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2편,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2편, 미국 2편,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일본 편의 제목이 100년 유신입니다. 아시아 강국으로 향한 100년간의 유신. 혁명은 순간적이지만 유신은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1953년에 페리 제독이 출연한 다음부터 1964년도 도쿄올림픽까지 거의 110년인데 이 시간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해야 하나 갖다가 한 50분 정도에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페리 제독 상륙 기념일부터 해가지고 쭉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쭉쭉쭉이요.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신간센까지. 흥미로운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동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3명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동상일까? 어떤 사람을 동상으로 썼을까?
후쿠시도 아니잖아요. 보게 되면은 이토 히로부미. 아, 우리 다 아는 사람이죠. 오코 도시미치. 메이지 유신 공부한 사람들은 압니다. 뭐 유신 3걸. 그런데 또 한 명이 시부사 에이치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고. 그래서 중국이 저 부국 강병, 이 중요한 컨셉은 부국 강병입니다. 정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다시 부국 강병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배치마킹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일본에서는 3명을 찍은 거예요. 그게 이토 히로부미, 오코도 시미치, 시부사 에이치. 그래서 제가 시부사 에이치에서 관심을 갖고 이때부터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아주 독특한 이제 그런 분이구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를 불리고 있고 기업을 500개 만듭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본인이 다 경영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일종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예요. 회사를 세운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종이 회사야. 당신 왜 왔어? 돈 벌려고 왔습니다. 넌 안 돼. 당신 왜 왔어?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려고. 너 안 돼. 당신 왜 왔어? 저는 뭔가 일본의 종이 산업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네가 해. 그 대신에 내가 누구 한 명 너한테 붙일 테니까 괜찮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벤처 캐피탈리스트. 더 중요한 건요. 자선기관을 600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 설립을 출발을 했지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 못지않게 그 기업의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개수도 더 많이. 시부사와 에이치는 1840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돌아가시는데 91세 삽니다. 아무도 본인도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보통 60살 넘게 되면은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대충 60에서 70 사이에 회사는 하나를 다 은퇴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자선기관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본인 입장에서 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전파하고 실천했던 그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 올라요. 근데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돌아가신 바람에 못 받았고, 도덕, 경제, 합일설. 도덕하고 경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돈을 벌 때도 개같이 쓴다? 아니다. 잘 벌어서 좋은 데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존경받는다. 우리도 산업공상이었지만 일본도 산업공상이었거든요. 상. 뭐 그냥 막말로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래 나 쓰레기다. 나 막 벌게. 막 쓸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상인이 존경받는 그러한 세상이 돼야 된다고 시부사는 일찌감치 깨우친 겁니다. 그럼 상인들이 존경을 받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벌 때도 떳떳하게. 쓸 때도 떳떳하게. 이러한 것들이 추후에 일본에 막 재벌이 생기고 그러한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피터 드러커라는 양반을 다 알고 계십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경영의 본질이 책임이라는 거를 꿰뚫어 본 인물이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썼어요. 피터 드러커, 미국 사람 아닙니까? 책을 한 39권인가 썼는데, 일본 사람, 제가 보기에는 시부사 말고 등장을 안 해요. 대부분 다 이제 유럽 케이스나 미국 케이스인데. 근데 이분이 내가 CSR을 이분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시부사 H였던 거죠. 드러커 책 중에서 되게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절판돼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가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600에서 1200회 차이짜리고 이 책이 우리나라 제목은 일본 사람이 요약한 거를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이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요약판을 본 거기 때문에. 근데 오리지널을 옛날에 부시케이 어떤 사람이 번역했었는데 이 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 요 시부사와 H는 경제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리더 웰스, 돈 많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랭크, 아이고 회장님이시네, 사장님이시네, 전무님이시네, 아니라는 거예요. But responsibility, 책임감이다. 책임감이 큰 게 경영자지 무슨 뭐 부나 랭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알고 있었고, 피터 드러커가 가만히 시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또 라이즈 오브 재팬, 일본이 부흥하게 된 데는 시부사와의 소트, 생각, and work. 생각으로만 끝인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만든 것이 largely founded on, 아주 근본적으로 크게 기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잠깐은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일본 사람이지만 좋아하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시부사 H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시부사 H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2024년부터
바뀐다 이게 있었고, NHK에 대하 드라마가 있는데 보통은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 나오는데 여기에 이 양반의 일생이 스토리가 1년짜리 대하 드라마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시부사 에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분은 그 두 가지의 남과 다른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어요. 부자 농부. 그게 무슨 의미인가? 사농공상에서, 자, 부자 농부잖아요. 부자면은 농만 하는 게 아니라 상도 같이 합니다. 거래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거래에 대해서 이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태어났는데 얘가 자기네 가문에서는 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똑똑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얘가 왜 태어났지?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그 교육을 시킵니다. 장사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이분의 사촌, 형이 글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은 뭐 상해이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 똑같죠. 옛날에 100년 전에 장사꾼을 태어났다 그러게 되면은 항을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구구단. 더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근데 시부사의 아버지는 자기가 돈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마침 자기의 조카가 되는 애가 서당 선생이야. 그래서 가서 시부사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역사, 사서오경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포인트가 뭐냐? 아버지 덕분에 보통은 사무라이들은 사무라이만 공부만 하고 또는 상인들은 상인 공부만 하는데 운 좋게도 두 가지를 다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가 첫 번째 아주 양반의 운이 좋았던 그런 겁니다. 태어난 동네가 여기였었고 뭐 집은 이랬었다. 근데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상거래 끝난 다음에 관리를 만나게 돼요. 요거는 상거래했다는 거 증표인 거고. 요게 매우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느 해 15살, 17살 때 관리가 부릅니다. 조만간 도쿄, 에도에서 법회가 내릴 예정이니까 뭐 돈을 얼마씩 내라. 그러면은 뭐 관리가 내라는데 내야죠. 근데 15사는 이랬던 겁니다. 방송하지만 저는 대리인이어가지고 아버님께 여쭤보시라고. 그러니까 관리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 당연히 내야지. 그래가지고 너 몇 살이냐? 17살입니다. 그 나이면 노는 재미도 알았을 것이고 옛날에 이 나이에 다 결혼했으니까요. 당연히 아버지 지갑에 몰래 손을 댔을 것이니까 당장 승낙을 해라 이래요. 무서운 소리로. 근데 15사가 한 성과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집안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큰 돈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관리가 화가 납니다. 일개의 농민에 불과한 놈이 무슨 소리냐? 기부금 낼 기회 준 것을 감사히 생각해라. 이러면 쫄아야 되는데 안 쫄고 어쨌든 아버님께 드디어 관리가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발칙한 놈, 아깝냐, 하찮은 상인배, 야비한 근성 이런 소리 막 듣는 거예요. 시부사가 다 나중에 자기 기록에다가 이걸 다 써놨는데 이거 쓴 이유가 또 나중에 나옵니다. 왜 썼는지가.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부사가 1863년이니까 대충 23살 때잖아요. 이때 존왕 양이 운동에 합류를 해요. 짧게 메이주시를 욕하게 되면은 연도를 치게 되면은 1868년. 하지만 아까 유신이라는 게 100년간의 여정처럼 1년짜리가 아니잖아요. 좀 길게 보게 되면은 한 25년 정도를 봅니다. 1853년에 흑선이 출현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이 막 유동치기 시작을 하죠. 마치 마그마가 불불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1858년에 소위 말하는 안세이 대옥, 그러니까 이나우스케가 막 목을 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메이지 유신 이 왕정 복고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그게 일기고, 왕정 복고란 게 사실 그 하급 사무라이들이 상급 사무라이들의 반란인데 그러면 승자들끼리 서로 또 치고받고 하면서 누가 1등인지 뭐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 하다가 오쿠보 도시미치가 대권을 차지하다가 암살당하게 되는 게 1878년. 그래서 5년, 10년, 10년 이렇게 끊어가지고 25년간을 한 그 메이지 유신의 큰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63년이라 그러면은 앞에 5년 빼고 나서 초반기에 10년, 이 중간이겠죠. 소위 말하는 이 정권이 쇼군 세력으로부터 천황 세력으로 넘어가는 그 한 참이다. 요 시기의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15사가 어린 마음에 다들 그냥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존왕, 천황을 받들고 양이, 오랑캐를 보내자. 그럼 무기가 필요하니까 옆 동네 가니면 무기가 있으니까 무기를 뺏어다가 요구함에다가 불을 지르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본인도 좀 있다가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안 거예요. 이런 슬라이드는 뭐 화면 슬라이드니까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이거 꽝이구나. 해봐야 답이 잘 안 나오겠구나. 요게 이제 자기들끼리 뭐 하겠다는 그런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각자 조금 더 먼 훗날을 도모하자라고 딱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사람이 똑똑하면요 다 소문이 나요. 그래가지고 시부사가 똑똑하다는 그런 소문이 귀에 들어갑니다. 누구 귀에 들어가냐 하면은 히로오카 엔시로라는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히로오카 엔시로는 누구냐? 도쿠가와 막부의 마지막 쇼군의 오른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른팔은 하는 일이 뭐냐? 국내 돌아다니면서 똑똑한 놈을 다 데려다가 자기네 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시부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시부사 똑똑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 그런데 시부사는 자기성 마음이 쇼군 타다오고 그 천황인데 아 저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히로오카 엔시로가 너무 시부사가 아까우니까 혹시 나중에 뭐 교토나 오류 있으면은 너 잠깐 우리 집에 들러. 그럼 우리 집사람이 너한테 뭐 줄 거야. 옛날에는 함부로 못 다녔거든요. 필요한 게 통행증. 그래서 통행증 같은 거를 이제 맡겨놓게 되는 거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엔시로가 딱 불러요. 갔더니 표정이 평소랑 달라.